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70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70번 문제를 보도록 하십시오. 자, 70번에 보면 대교용 공정시험 기준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가번을 보시면 밀폐용기가 나왔어요. 밀폐용기는 뭐죠? 이물질을 차단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감압 또는 진공이라고 하면 15mmHg 이하를 뜻합니다. 그리고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다는 것은 1시간을 더 건조했을 때 매 g당 0.3mg 이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라번을 보시게 되면 정량적으로 씻는다 하면 어떤 조작에서 다음 조작으로 넘어갈 때 사용한 비커나 플라스틱 등의 용기 및 여과막 등을 부착한 정량 대상 성분을 정류소로 깨끗이 씻어서 그 세액을 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정량적으로 씻는다를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조작에서 다음 조작으로 넘어갈 때 사용하는 비커나 플라스틱 등의 용기 및 여과막 등에 부착한 정량 대상 성분을 사용한 용매로 깨끗이 씻어 그 세액을 합하고 먼저 사용한 같은 용매를 채워서 일정 용량으로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비슷하긴 하지만은 정의에 비해서는 틀렸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정량적으로 씻는다는 것은.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의 분석 원리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지금 가장 아래쪽을 우리가 기저 상태라고 해요. 기저 상태가 바닥 상태죠. 자, 그리고 덜던 상태. 덜던 상태가 여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기저 상태에서 덜던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를 하죠. 반면에 덜던 상태에서 기저 상태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자, 이 내용을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 분석 원리, 시료를 해리 및 전기화시켜 생긴 기저 상태의 원자가 이원자 전기층을 투과한 특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현상을 이용해서 시료 중에 원소 농도를 정량한다. 그래서 기저 상태의 원자가 이원자 전기층을 투과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굴뚝연속 자동 측정기의 설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가번 응축된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는 곳,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지와 가스성 물질을 모두 측정하는 경우에 측정 위치는 먼지를 따릅니다. 답은 수직 굴뚝에서 가스성 물질의 측정 위치는 굴뚝 하부 끝에서 위를 향해서 굴뚝 내경의 2분의 1배 이상이 되는 지점으로 한다. 그리고 수평 굴뚝에서 가스성 물질의 측정 위치는 외부 공기가 새어 들어가지 않고 요철이 없는 곳으로 굴뚝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으로부터 굴뚝 내경의 2배 이상이 떨어진 곳을 선정한다고 그랬어요. 자, 답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직 굴뚝에서 가스성 물질의 측정 위치는 굴뚝 하부 끝에서 위를 향해서 굴뚝 내경의 8배 이상 되고, 그 다음에 굴뚝 상부 끝에서 아래를 향해서 굴뚝 내경의 2배 이상 되는 지점을 우리가 측정 위치로 선정하게 돼요. 그래서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2,4 다이나이트로페닐 하이드로진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하이드라존 유도체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해서 정량하는 물질은 알데하이드류를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알데하이드 중에서도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제외한 나머지 자외선 가해성 분광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아세틸 아세톤법이 있고 크로모투르 핀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배출가스 중에서 염소를 오르토톨린법으로 분석했을 때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질은 어느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염소를 우리가 오르토톨린법으로 분석했을 때 방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방해 물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산화성 가스가 있고 환원성 가스가 있는데,
산화성가스는 브로민, 그리고 아이오딘,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염소예요. 반면에 환원성가스는 황화수소, 이산화황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산화성가스와 환원성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죠? 라번이 정답. 그래서 암모니아는 방해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번에 보시면 피토관을 사용해서 굴뚝 배출가스의 평균 유속을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조건과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배출가스의 평균 유속은 얼마인가? 동합은 13mH2O, 피토관 계수는 0.85, 배출가스의 밀도는 1.2kg/sm의 삼성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피토관에서 유속을 계산을 합니다. 그럼 피토관에서 유속을 계산했을 때 C라는 피토관 계수 곱하기 2GH 나누기 R의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R값입니다. 자, R값은 밀도인데 밀도가 표준 상태로 주어지고 그리고 온도가 주어져 있으면 반드시 보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밀도가 현재 상태, 그러니까 밀도가 표준 상태이고 온도가 주어지는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죠? 자, C라는 피토관 계수가 0.85입니다.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니까 9.8m/s의 제곱. 그리고 H는 동합입니다. 13mH2O. 그리고 밀도는 1.2kg/s의 삼성인데 문제 조건에서 온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온도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피토관 유속은 12.39m/s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위상차 현미경으로 환경 대기 중에 성면을 분석할 때 개수 대상물의 식별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구부러져 있는 단섬유는 곡선에 따라서 전체 길이를 재어서 판정한다. 나번에 섬유가 헝클어져 정확한 수를 헤아리기 힘들 때에는 0개로 판정합니다. 자, 그리고 길이가 7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단섬유는 0개로 판정한다고 그랬는데 길이가 얼마? 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단섬유는 몇 개로? 1개로 판정하게 되죠. 그리고 섬유가 크리티큘 시야의 경계선에 물린 경우에 크리티큘 시야 안으로 한쪽 끝만 들어와 있는 섬유는 2분의 1개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직경이 0.5m, 단면이 원형인 굴뚝에서 배출되는 먼지 시료를 채취했을 때 측정 점수를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 측정 점수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직경이 0.5m예요. 그래서 직경이 0.5m이기 때문에 반경구분수는 1이고 측정 점수는 4가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이 있어요. 팁에 보시면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항상 출제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자, 굴뚝 직경에 따라서 반경구분수와 측정 점수예요. 반경구분수라는 것은 몇 군데에서 측정을 하느냐, 측정 점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측정하는 횟수를 뜻하죠. 그래서 반경구분수 한 개의 측정 횟수가 몇 번이냐면 4회죠. 그래서 반경구분수 곱하기 4를 하면 측정 점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경이 1m 이하일 때 측정 점수는 4, 1초가 2 이하에서는 8, 2초가 4 이하에서는 12, 4초가 4.5 이하에서는 16, 4.5초가는 20. 그래서 직경이 아무리 크더라도 측정 점수는 20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실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숙지하면 한 문제를 맞춥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굴뚝 배출가스 중에 가듐륨 화합물을 원자합수 분광광도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채취한 시료에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았을 때 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유기물을 함유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질산법이 있고 마이크로파 3분해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질산법이 나와 있으니까 질산법이 정답. 두 가지입니다. 질산법과 마이크로파 3분해법.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갈선 분광법에 사용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시료부는 시료액을 넣는 흡수셀 1개와 세롤더, 시료실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나번 자회보의 광원으로는 주로 중수소 방정관을 사용하죠. 반면에 가시부에서는 뭐를 사용하는 거죠? 가시부나 건적외부에서는 텅스텐 램프를 광음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파장 선택을 위해서 단색화 장치나 필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부와 건적외부의 광원으로는 주로 텅스텐 램프.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원이 헷갈리면 안 돼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번인데, 자,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게 되면 시료부에는 두 개가 있어요. 흡수셀과 시료셀 두 개가 있거든요. 흡수셀에는 시료액을 넣는 거고, 그 다음에 대조셀에는 대조액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셀, 대조셀, 그리고 세롤드, 시료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시료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80번 환경 대기 중에 변저필연을 분석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자, 우리가 변저필연은 두 가지 분석 방법이 있어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형광 분광 광도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형광 분광 광도법이 있으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변저필연을 분석하기 위한 주 시험 방법은 뭐가 되느냐 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주 시험 방법이 된다는 거.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5번에 보시게 되면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상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중에서 갈루안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오염물질은 톨루엔과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입니다. 그리고 접착제의 기준, 페인트의 기준 두 가지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먼저 기억에 들어가는 페인트 기준에서 톨루엔의 기준치가 얼마가 되나요? 톨루엔의 기준치가 0.08. 자, 그리고 접착제 같은 경우에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2.0. 그리고 페인트는 2.5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로서 우리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출제가 되면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가 한 개씩밖에 없죠. 자, 휘발유 자동차에서만 배출되는 것은 알데히드,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만 배출되는 것은 매연, 나머지는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만 배출되는 게 알데하이드예요, 또는 알데히드. 자,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만 배출되는 게 메인이죠.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공통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시험에서는 지금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아닌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휘발유 자동차에서만 배출되는 것은 알데하이드,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서만 배출되는 것은 메연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3번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운행차 배출오염 기준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의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오염 기준은 뭐를 기준하죠? 보통 우리가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한다 그러면 휘발유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가스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건설기계 중에서 덤퍼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퍼트럭의 배출오염 기준은 화물 자동차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답은 희박연소 방식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과임 공기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알코올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탄화수소 기준도 마찬가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4개의 문구는 어느 문구든지 보기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오답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4번에 보시면 악취 방지 법령상 악취 배출 시설의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변경 신고라는 것은 처음에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 내용과 바뀌는 경우에서는 전부 다 변경 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악취 배출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그리고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 담당자의 교육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거는 관계없어요. 그죠?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자, 악취 배출 시설 또는 악취 방지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그래서 답안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반드시 변경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 변경을 했으면 당연히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사업장별 환경 기준의 자격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보시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시설 중에서 일반 보일러만 설치한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일반 보일러만 설치하는 경우는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 그리고 2종 사업장의 환경 기술인의 자격 기준은 대기환경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 자격 소지자 1명 이상이다. 그래서 2종 사업장은 대기환경 산업기사 1인 이상. 그리고 답은 대기환경 기술인이 물환경 보전법에 따른 수질환경 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서는 수질환경 기술인을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게 되면 1종 사업장과 2종 사업장 중에서 1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해서 1일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1종과 2종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을 기준을 했을 때 자, 1일 평균 12시간이 아니고 몇 시간이죠? 17시간이에요. 자,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되겠죠. 그 중에 1명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면 됩니다.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8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86번에 보시면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오존의 대기오염 중대경보의 해제 기준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갈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해서 대기 자동 측정소의 오존 농도가 기억 ppm 이상, 미연 ppm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중대경보가 발령돼 있으니까 해제가 된다는 것은 중대경보 아래쪽이 뭐예요? 경보죠. 그래서 경보로 전환하는 단계를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 이상 얼마 이하가 되는 거죠? 0.3ppm 이상, 0.5ppm 미만일 때는 경보로 전환이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중대경보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중대경보 같은 경우에서는 해제 기준이 0.3ppm 이상, 0.5ppm 이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풀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주의보와 경보 단계에 보면 주의보와 경보와 중대경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주의보 같은 경우에서는 0.12ppm 이상에서 발령이 돼요. 반면에 해제는 0.12ppm 미만, 그 다음에 경보는 0.3ppm 이상, 해제는 0.12ppm에서 0.3ppm 미만. 반면에 경보 단계는 0.5ppm 이상 발령, 해제는 0.3ppm 이상, 0.5ppm 미만이죠. 그래서 중대경보는 해제 기준이 되며 경보 단계로 내려가는 거죠. 경보 단계에서 해제 기준은 주의보 단계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풀이에 있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로 나오는 특정 대기유해 물질로 인해서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서 시도지사가 특정 대기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갈로에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건 자체에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배출시설의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의 상주인구, 거주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중에서 한 가지가 배출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이상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이 한 가지가 배출되는 경우에서는 연간 10톤, 두 가지 이상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서는 25톤이죠. 그래서 10톤, 25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10톤과 25톤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풀이에서 정리를 해뒀으니까 풀이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배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중에서 한 가지,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이에요. 자, 한 가지인 경우에서는 연간 10톤 이상,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서는 연간 25톤 이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잘 나오죠. 자, 그리고 8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의 결함환경검사에 관한 내용 중에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잠과 협의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가번에 보시면 대상 자동차의 선정 기준, 나번에 자동차의 검사 방법, 답은 자동차의 검사 수수료, 나번에 자동차의 배출가스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보시게 되면 대상 자동차의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의 검사 방법, 그리고 자동차의 검사 수수료. 자, 그럼 해당 사항이 없는 거는 뭐죠? 배출가스 성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악취 방지 법령상 지정 악취 물질과 배출효용 기준의 연결이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공업지역 기준입니다. 자, 가번 N 발레르 알데하이드는 0.0 이하, 나번에 톨루엔은 30 이하, 다번에 프로피온산은 0.1 이하, 라번에 I 발레르산은 0.004 이하. 자, 여기서 프로피온산은 0.1 이하가 아니고 얼마죠? 0.07 이하. 자, 이 문제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0번 문제를 볼게요.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나와 있는 대기환경기준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매회 나오죠, 매회. 그리고 실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기본 항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아황산가스가 있죠. 일산화탄소가 있고 이산화질소가 있고 미세먼지 PM10, 초미세먼지 PM2.5, 그리고 오존, 납, 벤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우리가 기준치가 있어요. 대기환경 기준치 같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죠? 오존이죠, 오존. 자, 그리고 9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과징금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간로안에 알맞은 것은 환경부 장관은 자동차 제작차가 거짓으로 자동차에 배출가스 보전 기간에 제작차 배출효용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 그 자동차 제작자에 대해서 매출액에 간로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이때 과징금의 금액은 간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매출액에 얼마를 곱하나요? 100분의 5를 곱하죠. 자, 그리고 과징금의 전체 금액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죠? 50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지금은 자동차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범위 내에서 최대 500억 원을 초과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리고 9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의 황합류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자, 황의 함량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 판매한 자입니다. 자, 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그리고 답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납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어디에 해당하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9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의 운행 정지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간로에 알맞은 것은 환경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의 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이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않는 경우에 간로의 기간을 정해서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명할 수가 있는데 기간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일 이내.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죠. 그래서 확인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9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1년 이내에 1회 신규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신규 교육은 1년 이내. 그리고 환경기술인은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탁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죠? 그리고 답은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교육기간은 7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이죠? 4일입니다. 4일.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면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서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따라서 틀린 것은 교육기간이죠.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5번에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가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에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에 보시면 질소산화물의 배출 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자, 여기서 질소산화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황산화물. 그리고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 관리 계획서. 자, 그리고 방지시설의 일반도. 그리고 배출시설 및 대교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가 필요하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 이 내용은 상당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아니고 황산화물의 배출 농도 및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산화물은 연료 중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9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것인가 그래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이에서도 나와 있지만 1종에서 3종까지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1종 사업장이라고 그러면 먼지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의 총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 그 다음에 2종 사업장은 20에서 80톤, 3종은 10에서 20톤, 4종은 2에서 10톤, 그리고 5종은 2톤 미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종 사업장은 10에서 20톤의 범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에서 20톤이니까 자, 3종 사업장에서 10에서 20톤이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특정 대기 유해 물질의 배출오염 기준이 300갈로에 12ppm일 때 12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갈로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는 거죠. 갈로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표준 산소 농도를 뜻해요. 그래서 표준 산소 농도를 뜻하면서 O2의 백분율을 표시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97번 같은 경우에서는 답은입니다. 자, 표준 산소 농도를 뜻하고 O2의 백분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경보 단계 중에서 경보 발령 단계의 조치사항으로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조치사항입니다. 자, 지금은 경보 발령, 주민의 실외 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사업장 조업 시간의 단축 명령. 자, 여기서 명령이 오게 되면 가장 강력한 수단이죠. 그래서 중대 경보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경보입니다. 따라서 라번. 지금 여러분들 팁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숙지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주의보 그리고 경보, 중대경보 발령 시에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자, 조치사항. 주민의 실외 활동 자제 요청, 그리고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은 주의보죠. 그리고 경보는 주민의 실외 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의 감축 권고는 경보가 됩니다. 반면에 가장 강력한 중대 경보 같은 경우에서는 주민의 실내 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 통행의 금지, 사업장의 조업 시간 단축 명령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단계별로 조치사항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99번에 보시면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가번에 보면 협착, 나번에 응축, 답은 응집, 라번에 촉매 반응.
자, 응축은 있는데 응집이라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풀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상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한 내용 중에서 갈로에 알맞은 것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오염물질이 실내공기질의 권고 기준에 오염물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실내공기질을 기억으로 측정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2년에 1회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실내공기질의 측정 결과를 어떻게 보존하죠? 몇 년간 보존? 10년간 보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은 2년에 1회, 그리고 보존은 10년간이 되니까 답이 정답이 됩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하시는데 그 복습을 했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다시 이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해서 다음에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보면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는 과정이 복습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꼭 여러분 복습해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